빼가. 안 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백이는 희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백이는 우석의 바지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 개가 미쳤나 봐요. 누가 좀 치워주세요. 우석이 발로 백이를 차려 했어요. 그 순간 백이가 더욱 세게 바지를 물어뜯었습니다. 아! 충성스러운 유기견 백이와 희자님의 따뜻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정희자는 뒷골목을 걸어가다가 쓰레기통 옆에서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털이 더러워진 개 한 마리가 갓 태어났을 새끼 5마리를 품고 있었어요. 어미개는 사람이 다가오자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모성애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희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개를 살펴봤어요. 몸집이 중간 정도 되는 흰색 털의 개였는데 여기저기 상처도 있고 몹시 야위어 보였습니다. 새끼들은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채 어미개 배에 붙어 젖을 빨고 있었어요. 얘들아, 이렇게 추운 데서 어떻게 살려고. 희자의 마음이 저절로 아파왔습니다. 혼자 딸을 키워온 지난 30년이 떠오르더군요. 남편 없이 유진이 하나 키우기도 벅찬 세월이었는데 이게 가족을 보니 옛날 자신의 모습 같았어요. 일단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 희자는 집에서 큰 상자와 담요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개 가족을 옮겼습니다. 어미개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희자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너 이름이 뭐니? 흰둥이? 백이? 그래, 백이라고 부를게. 백이는 희자의 집 마당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희자는 매일 개밥을 사다 주고 새끼들이 자랄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또 뭘 주워 오셨나 하며 혀를 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이 가족을 귀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개들 언제까지 키울 거예요? 딸 유진이 주말에 집에 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새끼들 다 크면 좋은 집에 보내줄 거야. 백이만 우리랑 같이 살자. 희자는 백이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백이는 이제 완전히 희자를 따르게 됐어요. 희자가 어디 가든 뒤따라다니고 밤에는 현관 앞에서 잠을 자며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유진의 예비 신랑 우석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백이가 으르렁거렸거든요. 평소엔 온순한 백이가 우석만 보면 털을 곤두세우고 지저댔습니다. 우석 씨가 오면 왜 이렇게 흥분하니? 희자가 백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백이는 우석이 있는 동안 내내 불안해했어요. 우석은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며 웃어넘겼지만 희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원래 처음 보는 남자한테 경계심이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희자는 그저 걔가 낯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백이의 반응은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우석을 향한 적대감이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한편 새끼 개들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5마리 모두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뛰어놀 정도가 됐어요. 동네 아이들도 놀러와서 새끼들과 함께 뛰어놀곤 했습니다. 할머니, 이 강아지들 정말 귀여워요. 그치? 엄마 개가 잘 키웠지. 희자는 아이들과 함께 개들을 돌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돌고 매일매일이 즐거웠습니다. 딸 유진도 결혼 준비로 바쁘지만 주말마다 와서 개들을 돌봐줬어요. 엄마 덕분에 이 동네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유진의 말처럼 백이 가족은 동네의 작은 행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희자는 여전히 백이가 우석을 대하는 태도가 신경 쓰였어요. 개들은 사람보다 예민하다고 하는데 혹시 백이가 뭔가 감지하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 사위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희자는 백이가 시간이 지나면 우석에게 마음을 열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유진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희자는 딸의 결혼 준비로 하루하루가 바빴어요. 웨딩드레스 피팅에 따라가고 결혼식장도 둘러보고 하객 명단도 정리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이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백아, 이것 좀 봐. 희자가 우석에 사진이 들어있는 청첩장을 백이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백이가 갑자기 털을 곤두세우며 사진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온순한 백이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건 처음 봤어요. 어머, 왜 이러니? 사진인데도 이렇게 싫어해? 희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진만 봐도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백이는 계속 짖으면서 사진에서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우석이 결혼식 최종 점검차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백이가 달려와 우석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더 사나운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결혼식 때도 이러면 곤란한데. 우석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다정하던 모습과는 달리 차갑게 백이를 쳐다봤어요. 미안해, 우석아. 얘가 원래 이런 게 아닌데. 희자는 백이를 달래려 했지만 백이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마치 우석을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우석이 한 발짝 다가갈 때마다 백이는 더 크게 짖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엔 이 개를 어디 묶어두시든지 해주세요. 하객들이 놀랄 것 같아요. 우석의 말에 희자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백이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동네 아이들이나 이웃들에게는 항상 온순하고 친근했는데 유독 우석에게만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백이가 우석 오빠를 자꾸 싫어한다면서요? 결혼식 때 문제 없겠죠? 걱정 마라. 엄마가 알아서 할게. 희자는 유진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결혼식은 인생에 한 번뿐인데 백이 때문에 망치면 안 되잖아요.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희자는 백이를 식장 근처 친구 집에 맡기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목줄을 채우려는데 백이가 갑자기 희자의 손을 물었습니다. 아프게 문 건 아니지만 백이가 사람을 문 건 처음이었어요. 백아, 왜 이러니? 하루만 참아줘. 백이는 목줄을 거부하며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마치 어디 가기 싫다는 듯이 희자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새끼들도 어미의 불안함을 느꼈는지 낑낑거렸습니다. 그렇게 싫어? 내 눈에 뭔가 보이는 거니? 희자는 백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개들이 사람보다 직감이 뛰어나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백이가 우석에게서 뭔가 위험한 걸 감지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우석은 의사이고 유진을 3년이나 사귀면서 한 번도 이상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걔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희자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백이는 밤새 희자 방문 앞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바짝 붙어서 자더니 아침에도 희자를 따라다녔습니다. 백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제발 얌전히 있어줘. 희자가 정장으로 갈아입으며 백이에게 말했어요. 백이는 희자를 올려다보며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장으로 출발하기 전 희자는 백이를 마당에 묶어두려 했어요. 하지만 백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목줄을 채우려 하면 도망가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지저댔어요. 이 녀석이 왜 이래? 평소에 이런 애가 아닌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백이를 봐주기로 했는데도 백이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희자가 집을 나서려 하자 백이가 더욱 크게 짖었어요. 마치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백아. 저녁에 돌아올게. 희자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했을까요? 혹시 정말로 뭔가 위험한 걸 감지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결혼식은 시작되어야 했고
하객들도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자는 백이에 대한 걱정을 접고 딸의 결혼식에 집중하려 했어요. 그런데 식장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백이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결혼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희자는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아 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백이 걱정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딸의 행복한 순간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신부 입장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와 함께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이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유진의 모습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우석은 제단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와라랄, 컹컹컹. 갑자기 식장 뒤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객들이 뒤돌아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희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백이가? 희자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식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백이가 뛰어들어왔어요. 목줄을 끊고 온 게 분명했습니다. 백이는 곧장 제단으로 달려가며 우석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댔어요. 어머, 저게 뭐야? 걔가 왜 여기 있어?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당황해서 멈춰섰고 우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이게 좀 치우세요. 우석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우석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희자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백이를 막으려 했어요. 빼가, 안 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백이는 희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백이는 우석의 바지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게가 미쳤나 봐요. 누가 좀 치워주세요. 우석이 발로 백이를 차려 했어요. 그 순간 백이가 더욱 세게 바지를 물어뜯었습니다. 찢어진 바지 틈으로 우석의 다리가 드러났는데 거기에는 검은색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저 문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잠깐, 저 사람 뉴스에 나온 적 있지 않아? 희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객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백이는 여전히 우석을 향해 짖고 있었고 우석은 당황한 채로 바지를 가리려 했습니다. 저기, 혹시 정우석 씨 맞나요? 그 병원 사건에 연루된. 한 하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 잘못 봤을 거예요. 우석이 당황해서 부인했지만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어요. 아니야, 분명히 뉴스에서 봤어. 그때 병원 내부 정보로 돈 번 사람. 맞아, 저 문신도 특징적이었잖아. 희자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백이의 행동을 보니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우석아, 이게 무슨 일이니? 희자가 우석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우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식장 뒤쪽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임신한 것 같아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우석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정우석? 여기 있었구나. 모든 하객들이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유진은 무슨 일인지 몰라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당신 누구세요? 희자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배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강지연이에요. 저 남자의. 전 약혼녀입니다. 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전 약혼녀라니? 무슨 소리예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연은 우석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석 씨, 설명 좀 해보세요. 저랑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제가 임신했다는 건 말이에요. 우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지연아, 여기서 이러지 마.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나중에요? 당신이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데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희자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이만 여전히 우석을 향해 짖고 있었어요. 유진아. 희자가 딸을 부르려 했지만 유진은 이미 쇼크를 받은 상태였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제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유진이 절규하듯 외쳤어요. 하지만 우석은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연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객들 중에는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백이만이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우석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폭로로 모든 하객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희자는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썼지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석 씨, 정말 설명 좀 해주세요. 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우석에게 다가갔어요. 우석은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지연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라고요? 지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이었어요. 그럼 이것도 착각인가요? 지연이 스마트폰 화면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우석과 지연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로 보이는 친밀한 모습들이었어요.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건데요? 희자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어요. 사진 날짜를 보니 불과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우석이 유진과 사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지연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병원 검진 결과지였습니다. 임신 진단서였어요. 임신 12주입니다. 우석 씨 아이예요. 유진이 그 말을 듣고 비틀거렸어요. 희자가 급히 딸을 붙잡았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 보였습니다. 그때 하객들 사이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사람 정말 맞네요. 작년에 뉴스에 나온 그 의사. 무슨 뉴스요? 희자가 급히 물었어요. 하객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병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의료 사기 사건. 정우석 의사가 관련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하객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둘러싸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희자도 다가가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보험금 허위 청구. 총 피해액 수억 원. 기사를 읽어가며 희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딸이 결혼하려던 남자가 사기범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석아, 이게 정말이니? 희자가 우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우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대답해. 이게 사실이냐고. 희자의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 저절로 소리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우석이 결국 고백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도한 건 아니에요. 다른 의사들이 시켜서. 변명하지 마세요. 지연이 우석의 말을 끊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있었잖아요. 다른 여자들? 유진이 충격을 받으며 물었어요. 지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우석 씨가 여러 여자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는 걸. 당신도 그 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유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펼쳐지며 더러워졌지만 그런 건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거예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희자는 딸을 꼭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 순간 백이가 다시 우석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우석의 와이셔츠를 물어뜯었습니다. 셔츠가 찢어지면서 우석의 팔뚝에 있는 문신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아, 저 문신 기억나요? 한 하객이 소리쳤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피해자 중 한 명이 그렸다고 했어요. 사기당한 걸 알고 복수하려고 몰래 문신을 새겼다고. 하객들이 우석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우석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저 문신, 그때 술에 취해서 새긴 건데. 우석이 어정쩡하게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석 씨는 동물 학대도 했어요. 제가 키우던 강아지를. 백이가 그 말을 듣고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라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희자가 백이를 쳐다봤어요. 갑자기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백이를 버린 게 너냐? 희자가 우석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이가 너를 그렇게 싫어했구나. 희자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백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버리고 학대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내가 구해준 그 강아지가 바로 너 때문에 버려진 거였구나. 식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는지 갑자기 일어섰어요. 됐어요. 이 결혼은 취소입니다. 우석이 소리치며 식장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지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해요? 책임져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놓아요. 저는 이제 여기랑 상관없어요. 우석이 지연의 손을 뿌리치며 식장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지연은 그의 뒤를 쫓아가며 소리쳤습니다.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경찰에 다 신고할 거예요. 식장에는 희자와 유진, 그리고 당황한 하객들만 남았어요. 백이는 여전히 우석이 나간 문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유진아, 일어나자. 이제 끝났어.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백이가 우리를 지켜줬잖아. 희자는 백이를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백이가 없었다면 딸이 평생 속고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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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우석이 식장을 빠져나간 후 남은 하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희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주저앉아 있는 딸을 일으켜 세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유진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오늘 결혼식은 취소됩니다. 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객들에게 사과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씩 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저 의사 정말 나쁜 놈이네. 신부가 불쌍해. 하객들의 속삭임이 희자의 귀에 들려왔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딸을 달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유진아, 집에 가자.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3년 동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죠? 유진이 오열하며 말했어요. 화장이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나쁜 놈이 너무 교활했던 거지. 희자가 딸을 위로하며 식장을 나왔어요. 백이는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며 유진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유진을 보호하려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이 따라왔어요. 임신한 몸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혹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희자는 지연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적어도 우석에게 당한 피해자라는 점에서는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희자가 지연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유진은 방에 들어가서 웨딩드레스를 벗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결혼식을 망쳐서.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유진이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우석 씨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거든요. 지연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우석과 만난 지 1년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의사라고 하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문제요? 희자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환자들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보험 사기에 이용했어요. 가짜 진단서도 써주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했던 것 같아요. 지연의 말을 들으며 희자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런 사람과 딸이 결혼할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한테도 정말 잔인했어요. 제가 키우던 강아지를. 지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백이가 지연 앞으로 다가가더니 조용히 앉았습니다. 혹시 이 개가? 맞아요. 제가 키우던 개예요. 이름이 백이었거든요. 희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백이가 우석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확실해졌습니다. 우석 씨가 어떻게 했나요? 술에 취해서 백이를 때리고 발로 차고 결국 밖에 버렸어요. 임신한 상태였는데도. 지연의 말을 들으며 희자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임신한 개를 그렇게 학대했다니 정말 인면수심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석 씨와 헤어졌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백이가 새끼들을 낳고 거리에서 힘들어했구나. 희자가 백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이는 희자의 손길을 받으며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지만 얼굴이 여전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우석 오빠한테 받은 선물들 다 버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 유진이 지연을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괜찮아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지연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두 여자는 같은 남자에게 속았다는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정말 임신하신 거예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주 됐어요. 처음엔 기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석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책임지라고 했는데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결혼식장까지 찾아온 거예요. 희자는 지연이 안타까웠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사세요? 네. 부모님도 연락을 끊으신 상태예요. 우석 씨 만난다고 반대하셨거든요. 지연의 처지를 들으며 희자의 마음이 아팠어요.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도 혼자 사는 게 외롭거든요. 그리고 백이도 언니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백이는 지연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아마 옛 주인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세 여자는 함께 지냈어요. 유진은 결혼 준비하느라 쓴 돈들을 정리하고 지연은 우석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희자는 두 젊은 여자를 돌보느라 바빴지만 오히려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 같았죠? 유진이 어느 날 밤 희자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사랑하면 믿게 되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앞으로는 사람을 더 신중하게 만날게요. 그래, 그리고 백이 말도 들어야지.
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백이는 정말 신통한 개였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우석의 정체를 알아봤으니까요. 한편 우석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의료 사기 사건이 재수사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었네요. 지연이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다행히 우리가 미리 알았잖아요. 백이 덕분에. 유진이 백이를 쓰다듬으며 고마워했어요. 새 여자와 백이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희자는 백이에 대한 진실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과 함께 살면서 백이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석이 백이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왜 버렸는지에 대한 끔찍한 진실들이었어요. 그날 밤이 정말 무서웠어요. 지연이 백이를 쓰다듬으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희자와 유진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우석 씨가 술에 취해서 집에 왔는데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화를 내면서 백이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이는 마치 그때를 기억하는 듯 지연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임신한 상태였는데도 발로 차고 심지어 병원 주사기로 찌르려고 했어요. 제가 말렸는데도 듣지 않더라고요. 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임신한 개를 그렇게 학대했다니 정말 짐승만도 못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밖에 버린 거예요? 유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새벽에 몰래 차에 태워서 멀리 가져다 버렸어요. 저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알았거든요. 그럼 백이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찾았죠. 며칠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너무 넓은 지역이라. 지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희자는 그때 자신이 백이를 발견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임신한 상태에서 갑자기 버려져서 새끼들을 낳고 거리에서 헤매던 백이의 심정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석이 백이를 버린 곳을 알게 됐어요? 희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우석 씨 차에 있던 내비게이션 기록을 봤어요. 그날 밤 어디 갔는지 궤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지연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지도를 보여줬어요. 희자가 백이를 발견한 곳과 정확히 일치하는 위치였습니다. 정말 치밀한 놈이네요. 증거까지 남겨놓고. 유진이 혀를 찼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건 지연이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석 씨가 그 골목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부러 그곳에 버린 거였거든요. 왜요? 희자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증거를 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지연의 말에 희자와 유진은 경악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계산적이고 악랄한 사람이었다니요. 그럼 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아직 있을까요? 유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있을 거예요. 보통 한 달 정도는 보관하거든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희자는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왜요? 우석이가 백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찍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잖아요. 희자의 말에 지연과 유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요. 의료 사기만으로는 처벌이 약할 수도 있는데 동물 학대까지 더해지면. 유진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다음 날 세 사람은 백이를 데리고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백이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백아,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희자가 백이를 달래며 쓰다듬었어요. 골목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는 상점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보여주기를 거부했지만 동물 학대 신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니 협조해 주었어요. 언제쯤 일어난 일인가요? 상점 주인이 컴퓨터를 켜며 물었어요. 한 달 전쯤이요. 새벽 시간대일 거예요.
지연이 정확한 날짜를 알려줬어요. 상점 주인이 그날의 영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있네요. 새벽 2시경에 차 한 대가 왔다가 갔네요. 화면에 우석의 차가 나타났어요. 희자는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우석이 차에서 내리더니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서 쓰레기통 옆에 던졌습니다. 바로 백이었어요. 저 못된 놈. 유진이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석이 백이를 발로 한 번 더 찬 후에 차에 타고 떠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영상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희자가 상점 주인에게 부탁했어요. 물론이죠. 동물 학대는 범죄니까요. 상점 주인도 영상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USB에 영상을 복사해서 건네주었어요. 이 영상으로 신고하세요. 저도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후 희자는 바로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했습니다. 영상 증거까지 있으니 확실한 고발이 가능했어요. 내가 나 대신 그놈을 기억했구나. 백이야, 정말 고맙다. 희자가 백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백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희자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우석 관련 보도가 나왔어요. 의료 사기에 이어 동물 학대 혐의까지 추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우석 씨는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제기된 동물 학대 혐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되어 뉴스를 보며 세 사람은 후련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우석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요. 지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유진이 지연의 배를 보며 물었어요. 이제 임신 16주가 되어서 배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낳을 생각이에요. 혼자서라도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 의지가 느껴졌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희자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희자 어머님과 유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그들은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백이도 이제 완전히 안정을 찾은 것 같았어요. 새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백이 덕분에 우리가 큰 화를 면했네요. 희자가 백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이는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우석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지 일주일 후 희자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지연도 함께 가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같이 가실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임신 중이라 혼자 가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당연히 같이 가야지. 우리가 증인이잖아. 희자는 지연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학교가 있어서 함께 가지 못했지만 저녁에 소식을 들려달라고 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담당 형사가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력계 김 형사입니다. 정우석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김 형사는 40대 중반의 자상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희자와 지연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동물 학대 영상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그 나쁜 놈이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희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더 심각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김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더 심각한 일이요? 지연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네. 정우석이 의료 사기를 저지른 규모가 저희가 처음 파악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피해액만 10억 원이 넘어요. 희자는 그 금액에 깜짝 놀랐어요. 10억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수십 명에 달해요.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해서 수술비를 받아낸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 형사가 파일을 뒤적이며 설명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정우석이 이런 일을 혼자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예요. 조직적이라니요? 희자가 되물었어요. 다른 의사들과 보험 설계사들이 공모해서 벌인 일입니다. 정우석은 그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어요. 지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김 형사를 바라봤어요. 자신이 사귄 남자가 그렇게 큰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저도 위험한 건 아닌가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우석이 강지연 씨를 이용해서 범죄에 연루시키려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김 형사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희자가 지연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조사 결과로는 강지연 씨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오히려 중요한 증인이 되어주신 덕분에 수사가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형사가 들어왔어요. 김 형사님, 정우석이 자백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형사가 급히 보고했어요. 자백이요? 희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공범들의 이름도 대고 있어요. 김 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지연이 희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하지만 정우석에 대한 처벌은 확실해졌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에요. 얼마나 처벌받을까요? 희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최소 5년 이상은 실형을 받을 것 같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니까요. 김 형사의 대답에 희자와 지연은 안도했어요. 드디어 우석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 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론에서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걔가 범인을 알아보고 결혼식을 막았다는 부분에서요. 언론에서요? 희자가 당황해하며 물었어요. 네. 이미 몇 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물론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되지만 인터뷰를 하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지연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신고할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동물 학대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 형사의 설명을 듣고 희자는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희자가 대답했어요. 경찰서를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지연이 말했어요. 어머님, 인터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저처럼 속고 있는 여자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의 말에 희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백이가 우리를 구해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지. 집에 돌아와서 유진에게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줬어요. 유진도 인터뷰에 찬성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럼 내일 방송국에 연락해보자. 희자가 결정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우석의 자백 소식이 나왔어요. 의료사기 조직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정우석을 비롯한 범죄 조직은 3년간 10억 원 이상의 의료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가짜 진단서 발급과 불필요한 수술 권유 등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뉴스를 보며 희자는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 나쁜 사람과 딸이 결혼할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내 딸을 망치려 했던 너. 네 개가 널 막았다. 희자가 텔레비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백이는 희자 옆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백아,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희자가 백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이는 기분 좋게 희자의 손을 핥았습니다. 다음 날 희자는 방송국에 연락해서 인터뷰 일정을 잡았어요. 전국 방송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 같았어요.
좋은 일 하는 거야, 백아. 희자가 백이에게 말했어요. 백이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짖었습니다. 방송 인터뷰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희자와 유진, 지연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백이가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막아선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편지가 왔어요. 유진이 우편함에서 가져온 편지들을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방송 이후 전국에서 감사 편지와 응원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디서 온 거야? 희자가 편지를 하나씩 펴보며 물었어요. 부산에서 온 것도 있고 제주도에서 온 것도 있어요. 이 편지는 중학생이 쓴 것 같은데. 유진이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께 저희 가족도 할머니 같은 일을 당할 뻔했어요. 엄마가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그 사람만 보면 계속 짖었거든요. 할머니 방송을 보고 나서 엄마가 그 남자를 조사해 봤더니 사기꾼이었어요. 백이 덕분에 저희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어가며 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백아, 들었지? 내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을 피할 수 있었대. 희자가 백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이는 꼬리를 흔들며 기분 좋게 반응했습니다. 지연도 편지 하나를 읽고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이 되어서 배가 많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이 편지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온 거예요. 백이 이야기 덕분에 유기견 입양 문의가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정말이야? 희자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동물 학대 신고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지연의 말에 희자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백이 덕분에 많은 동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달이 흘렀어요. 우석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희자와 지연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백이에 대한 동물 학대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피고인 정우석은 임신한 개를 발로 차고 버린 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강력하게 기소했어요. 우석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물 학대의 경우 명확한 영상 증거가 있어 부인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도 엄중한 표정으로 우석을 바라봤어요. 결국 우석은 의료 사기와 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요. 법정을 나오며 지연이 말했어요. 이제 임신 9개월이 되어서 곧 출산 예정이었습니다. 그래, 백이가 지켜본 가운데 그 나쁜 놈이 벌을 받았네. 희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며칠 후 지연이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희자와 유진은 산후조리원에 달려가서 아기를 봤어요. 정말 예쁘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희자가 갓난아기를 보며 물었어요. 백희라고 지으려고 해요. 백이 덕분에 태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지연의 대답에 희자는 감동했어요. 백이의 이름을 따서 아기 이름을 짓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백이가 들으면 좋아할 것 같아. 유진도 웃으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백이에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백아, 지연 언니가 예쁜 아기를 낳았어. 이름도 너 이름을 따서 백희라고 지었대. 백이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한편 백이의 새끼들도 모두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이 입양을 신청해 왔거든요. 모든 입양 가정을 직접 확인해서 믿을 만한 곳으로만 보냈어요. 엄마가 잘 키웠지, 백아? 희자가 백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새끼들을 보내는 게 아쉽긴 했지만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어요. 지연과 백희가 희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백희가 어떻게 됐을지. 지연이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뭘 그런 소리 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희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백이는 아기 베키를 특별히 아꼈어요. 베키가 울면 달려와서 알려주고 잠들 때는 곁에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백이가 베키 언니 같아요. 유진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놀러 왔어요. 백이와 함께 뛰어놀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백이 정말 대단해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백이가 나쁜 사람을 잡았다면서요? 아이들이 백이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치, 백이가 우리를 구해줬어. 희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백이는 영웅이에요.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백이는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간 후 희자는 마당에 앉아 백이와 함께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백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지? 백이가 희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사람보다 낫지. 이 녀석, 우리를 살렸거든. 희자가 백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집안에서는 유진이 아기 베키를 재우고 있었고 지연은 내일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다른 피해자들을 도우는 일이었어요. 참 잘됐어, 백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희자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났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백이가 고개를 들어 희자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백아.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희자가 백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백이는 희자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조용한 밤, 희자와 백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내일도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큰 일을 겪은 희자님과 백이의 평화로운 일상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